어느 늦가을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회색빛 콘크리트 벽에 덧칠된 세월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다. 낡은 창틀 아래로 흐릿한 햇빛이 스며들고 창가엔 작은 화분 하나, 시들시들한 제라늄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호. 64. 퇴직한 지 3년째. 말수가 부쩍 줄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안마의자에 기댄 채 성호 씨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TV는 꺼져 있었고 휴대폰은 며칠째 울리지 않았다. 노비네. 날씨가 이러니 더 허전하구만. 그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그 공허한 공간 속에서 유일한 움직임은 커피김이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박성호. 그의 이름은 예전엔 자주 불렸다. 건설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회의실 안에서도. 어이, 박씨, 성호야, 성호씨, 박 소장님, 박 과장님, 박 팀장님. 그렇게 누군가가 이름을 부를 때 그는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요즘은 이름을 안 부르네. 집에서도 그냥 아빠, 여보, 성호야 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언제부터 없어진 거지?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듯 그리움과 자조가 뒤섞인 울림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오전에 병원 검진이 있다고 나갔고 딸은 회사에 나가느라 바빴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요하게, 너무 고요하게 하루가 흘러갔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그는 그 꿈을 꿨다. 꿈은 기이할 정도로 선명했다. 공원이었다. 하지만 본 적이 없는 풍경. 붉은 단풍잎이 바닥을 덮고 낡은 벤치 옆 오래된 나무가 거대한 가지를 펼치고 있었다. 나무 아래엔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다. 바로 앞까지 다가간다. 숨을 쉬지 않는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왠지 낯이 익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애타게, 처절하게. 여자 목소리다. 울고 있었다. 바람이 스쳐가고 성호 씨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깨어났다. 이게 뭐야?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시간은 새벽 4시 37분.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고 전기밥솥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욕실로 가서 찬물을 끼얹었다. 손이 떨렸다. 그냥 이상한 꿈이겠지. 요즘 워낙 조용해서 헛것을 본 거야. 하지만 꿈은 흐릿하지 않았다. 색깔, 공기, 소리까지. 그는 냄새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단풍잎 위에 내려앉은 흙냄새, 낡은 벤치의 녹슨 쇠냄새, 그리고 울먹이던 그 여자의 목소리. 아침 책 없이 아내는 이미 나가 있었다. 딸은 잠결에 인사만 하고 사라졌다. 남겨진 건 식탁 위 덜 데워진 국물과 마른 밥. TV를 켰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멍하니 생각했다. 왜 그렇게 또렷한 거지? 내가 아는 사람이었나? 아니야, 본 적도 없는 얼굴인데. 그날 하루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커피를 2번 내렸고 창밖을 3번 봤다. 그리고 그 밤 또다시 그 꿈을 꿨다.
그날 밤도 그는 잠을 쉽게 들지 못했다. 한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고 머리맡 스탠드 불빛도 꺼지지 않은 채 그는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같은 공원, 같은 붉은 단풍, 같은 나무, 그리고 또 한 번 쓰러져 있는 그 노인. 숨을 쉴 듯 말 듯 그 앞에 선 그는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또야, 왜 또 이 장면이지? 아버지, 제발 대답 좀 해요. 목소리는 전보다 가까웠다. 그리고 더 분명했다. 마치 그를 향해 오는 것 같았다. 눈이 마주쳤다. 꿈속의 노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성호 씨는 다시 깨어났다. 새벽 4시 42분. 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손은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일어났다. 욕실 불을 켰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건 이상한 꿈이 아니야.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야. 그는 거실로 나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을 날짜별로 적기 시작했다. 10월 17일 새벽. 장소 공원. 단풍나무 벤치 옆. 노인 쓰러짐. 여성의 울음소리. 붉은 목도리. 하루 전과 똑같은 장면이 한치의 오차 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아빠,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잠 못 주무셨어요? 그냥 좀... 요즘 왜 그렇게 자주 꿈을 꾸세요?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어요? 그냥 좀 이상한 꿈인데 계속 반복돼. 같은 장소, 같은 상황. 아빠, 혹시 그거 전생 같은 거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거 보면 가끔 공원에서 죽은 기억이 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성호 씨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역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은 없구나.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이상한 사람 되는 게 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베란다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밤하늘에 흐릿한 달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성호야, 꿈이라는 게 그냥 허튼 게 아니다. 사람이 마음이 맑고 조용할 때는 남들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법이야. 꿈이 말해주는 거예요? 특히 누군가 계속 나오는 꿈은 꼭 무언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허투루 보면 안 돼. 성호 씨는 그 말을 40년 만에 떠올렸다. 어머니는 늘 꿈을 메시지라고 말하셨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가슴 한가운데 다시 박혀왔다. 그래, 그 꿈 이젠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그는 거실로 나와 지도 앱을 켰다. 단풍나무, 벤치, 공원,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멈춘 곳, 알척 근린 공원, 그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이정거장 거리였다. 달빛이 희미해지는 새벽, 성우 씨는 결심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누군가가 날 이끌고 있는 거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옷을 챙겨 입고 성호 씨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길지 않은 거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리냐. 어차피 그냥 공원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두근거림은 불안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언가 확신이 있었다. 버스 창문 밖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잎사귀 같았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성호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양쪽으로 늘어선 단풍나무들. 그 중에서도 왼편 세 번째 나무. 그가 꿈속에서 본 바로 그 형태였다.
굵은 가지 하나가 옆으로 휘어져 있고 그 아래 벤치 하나, 약간 기울어져 있었죠. 여기야. 딱 여긴데 이게 어떻게... 수위 멎는 듯한 순간 한참을 멍하니 그 나무를 바라보던 그는 그 벤치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몇 번 접힌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엔 그간 꿨던 꿈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붉은 단풍 벤치 옆 놓인 여성 목소리. 10월 20일경. 오늘은 10월 21일. 성호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책하는 사람 몇몇, 유모차를 끄는 중년 여성, 노인도, 울부짖는 여인도 없었다. 그는 허탈하게 고개를 떨궜다. 역시 내 착각이었나?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성호 씨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뒤쪽 언덕길 아래 한 여성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검은 카디건에 체크무늬 바지, 숨이 찬 얼굴, 그리고 눈가엔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버지를 반복해서 외쳤다. 이 목소리, 이건 꿈에서 들은 바로 그 목소리야. 성호 씨는 벤치 옆 나무 뒤편으로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걸 보았다. 몸을 돌려 다가가자 흙바닥 위에 누운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눈을 감고 있었고 입가엔 말라붙은 침, 손은 바닥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빠 괜찮아요? 제발 대답 좀 해요. 성호 씨는 지체 없이 L길구에 신고했고 딸은 손을 덜덜 떨며 아버지의 뺨을 감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나가게 안 했을 텐데. 아버지, 제발. 맥박은 약하지만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혹시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 주신 분이세요? 예, 그냥 이 근처를 산책하다가. 정말 어떻게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요즘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서 종일 찾았거든요. 구구차가 멀어지고 공원은 다시 조용해졌다. 성우 씨는 벤치에 다시 앉았다. 가슴이 쿵쾅 울렸다. 온몸의 세포가 이건 꿈이 아니었다고 외치는 듯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작게 한 줄을 써 내려갔다. 2024 10 21 단풍나무 아래에서 한 생명을 만나다. 이게 우연이었을까? 이틀 후 성호 씨는 휴대폰을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보니 그날 공원에서 만난 여성의 목소리였다. 혹시 그때 공원에서 뵈었던 분 맞으시죠? 아, 예, 저예요. 아버지,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어요. 다행히 쓰러지셨을 때 빨리 발견돼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날 아버지는 아침부터 혼잣말을 하며 나가더니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온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였다고. 그날 아버지가 꿈에 누가 자꾸 부른다고 하셨거든요. 자꾸 단풍나무 밑에 누워있는 기분이 든다고도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 씨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나만 꾼 꿈이 아니었어. 그날 이후 성호 씨는 매일 오전 그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단풍이 떨어지고 낙엽이 쌓여가는 길. 하지만 그의 마음엔 어느 때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다시 이 길을 지나갈 수도 있지. 아빠, 오늘은 또 공원 다녀오셨어요? 응. 요즘 걷는 게 좋더라. 요즘은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진짜야. 예전엔 집에만 계셔서 걱정됐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어. 딸과 아내의 말은 그에게 처음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감정을 줬다. 가족과 나눈 따뜻한 국 한 그릇,
소소한 안부 인사. 그 일상이 그에겐 복원이었다. 성호 씨는 인근 복지센터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 성호 씨는 말이야, 사람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 이런 분이 옆에 있으니 안심돼요. 그는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도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성호 씨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젊은 시절 자신이 쓴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1986년 10월 3일 어머니가 나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다. 사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말은 그때도 지금도 그의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걸. 기적이란 하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일으키는 순간, 그게 바로 기적인 거야. 성호 씨는 그날 이후 다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었다. 말을 걸고 손을 잡고 웃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 조용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 꿈이 아니었다면, 그 공원이 아니었다면, 그 노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호 씨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가는 중이다. 가을이 깊어졌다. 단풍은 거의 지고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드러났다. 성호 씨는 오늘도 그 공원 단풍나무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언젠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며 앉았던 그 자리. 지금은 익숙하고 편안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다. 그 쓰러져 있던 노인, 딸의 울음, 그리고 자신이 발을 디딘 그 작은 용기. 기억은 이상하다. 언제 잊혔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그는 어머니의 말처럼 그 꿈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하지. 이런 건 그냥 뇌의 장난이라고. 하지만 그날 내가 거기 있지 않았다면 그 노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했다. 성호 씨는 이제 매주 2번 복지센터에 나가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지고 있다. 같은 이야기라도 지루해하지 않고 들어주고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한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햇빛이 따뜻하죠? 따뜻한 국이 생각나는 날이에요. 그가 전해주는 건 지식도 돈도 아니다. 그저 존재감이다.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된다. 아빠 혹시 그때 진짜 꿈에서 그 노인을 봤던 거예요? 이상하게 몇 날 며칠을 계속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장면이 나왔어. 처음엔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 지금 보면 그 꿈이 아빠도 구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성호 씨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다. 그 꿈이 나를 구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다시 공원. 그 벤치에는 누군가 작은 손편지를 꽂아두고 갔다. 그날 누군가의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벤치는 이제 작은 기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성호 씨는 그 편지를 읽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는 다시 앉아 말없이 눈을 감았다. 사람의 삶은 어쩌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결정 하나에서 달라지는지도 모른다. 그는 말한다. 삶은 돌이켜보면 다 꿈 같지. 하지만 어떤 순간은 절대 꿈이 아니야. 그건 내가 일어섰던 순간이지. 꿈은 사라지고 사람은 늙어가고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누군가가 당신의 작은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의 길을 밝혀주세요.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연도 기다립니다.